안녕하세요. 실무 능력과 자격 시험을 위한 오토캐드 치수 출력 마스터하기 제2강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이번에도 치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먼저 각도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각도 치수는 앵글러라고 해서요. 디멘션 앵글러 단축키 디멘션의 D 앵글러의 AN 해서 DAN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캐드 화면에서 자, 각도 치수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캐드 화면이고요. 새 파일 열 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실 때 제가 꼭 어떻게 미터법으로 템플릿 없이 열어줘야 된다고 했었죠. 자, 미터법으로 열어주시고요. 각도 치수를 쓰려면 일단 먼저 객체 두 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라인을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자, 비교를 좀 하기 위해서 얘 컬러를 바꿔주도록 하고요. 자, 여러 번 쓸 거니까 복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나는 각도를 쓸 거다. 상단의 리본 메뉴 주석 탭에서 치수 패널에서 첫 번째 아이콘, 아래쪽에서 첫 번째 아이콘 내리마살표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각도 치수 나오는 거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각도 치수 보시게 되면 클릭해서 각도를 입력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디멘션의 D, 앵글러의 AN, 각도의 단축키 DAN 들어가셔서 자, 호나 원이나 선을 선택하래요. 자, 첫 번째 오브젝트 클릭 선택하시면 두 번째 거 선택하라고 해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선 요렇게 사이에다가 제가 원하는 위치에 치수선 지정하라고 해.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요렇게 치수가 나오게 돼요. 그죠? 자, 마찬가지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치수선과 치수 문자는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고요. 각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점, 요거 그립이라고 해요. 이 그립점으로 나타내 주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똑같이 얘하고 얘 치수를 잴 거예요. 자, DAN 들어가서 엔터 첫 번째 객체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하고선 각도를 두 객체 사이에 놓는 게 아니고 마우스 움직여서 바깥으로 뺐어요. 자, 바깥으로 빼고선 치수선의 위치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객체가 쭉 연장이 됐다면 이 연장된 부분에서 여기까지의 각도는 180도가 됐을 거예요. 그죠? 자, 180도에서 이 사이각을 뺀 나머지 각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보시는 것처럼 각도 치수는 사이각만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각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치수선, 자, 치수 문자와 얘를 받치고 있는 양쪽에 화살표가 있는 치수선, 그리고 치수를 보조하는 치수 보조선 알아서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돼요. 폭탄으로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각도가 변경이 되게 되면 이렇게 요 각도 값도 바뀌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각도 값이 변한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자, dim 앵글러 디멘션의 D 앵글러의 DAN 들어가서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하고 사이각 말고 이쪽 말고 반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아래로 내려와도 그 157도 얘가 만약에 쭉 연장이 됐다면 그 180도에서 사이각 뺀 나머지 각도 지금 보시면 얘 억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이 억각이 아래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 똑같이 치수 문자에 치수선에 필요한 치수 보조선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딥앵글러 들어가서 자, 첫 번째 객체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해주고 사이각 말고 외부각 말고 반대편으로 갔어요. 반대편으로 가서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얘의 사이각의 억각이죠. 보시게 되면 맞은편으로 치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똑같이 치수 문자, 치수선 양쪽에 필요한 치수 보조선 이렇게 하나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시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선의 각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얘네의 각도가 흐트러진다 라고 하게 되면 걔도 각도 값이 변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파란색 그립점 이렇게 치수를 선택하면 나오는 파란색 그립점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치수 중에서 각도 치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시 교환해 보시면 자,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와 지름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반지름 치수를 입력하는 명령어는 dim_radius라고 하는데요. 단축키는 똑같이 dimension의 d, radius의 ra에서 dra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지름 치수는 dim diameter라고 해서 dimension의 d, diameter의 di에서 ddi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반지름과 지름 치수 CAD 화면에서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 화면이고요. 일단 반지름이나 지름 치수를 입력하려면 서클이나 아크가 있어야 돼요. 자, 원이나 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요거 카피해주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컬러를 노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먼저 얘 반지름 치수를 입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리본 메뉴에서 여기 우리 선형, 정렬, 각도 치수 입력했었죠? 여기에서 반지름 치수 있어요. 자, 얘를 클릭해 주시던지 아니면 디멘션의 D, 레디어스의 RA에서 DRA 타이핑해 주시면 자, 호나 원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호나 원 클릭하고 선택해 주시고 자,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라고 해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좀 줄여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R25라는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냥 나는 단축키 DRA dim radius 들어가서 선택하고 클릭하기만 했는데 알아서 치수 문자, 화살표, 치수선 여기는 안쪽까지 들어오는 얘가 치수선이에요. 이렇게 치수선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또 하나. 자, 반지름 치수를 쓰게 되면 레디어스의 약자 R자가 자동으로 나와요. 우리 아까 각도 치수 배웠죠? 각도 치수도 마찬가지로 한번 각도 DAN 들어가서 각도 치수를 써보면 뒤에 각도의 기호, 이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각도 기호가 자동으로 나와요. 각도도 기호가 자동으로 나오고 반지름도 레디어스의 약자 R이라는 기호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반지름은
자, 내가 디멘션의 D, 레디어스의 DRA 들어서 원을 선택하고 바깥쪽을 선택하면 바깥쪽에 이렇게 치수 문자가 들어가고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입력이 되는데 형태가 좀 틀리죠. 일단 보시면 치수선이 치수 문자까지만 있는 대로 짧게 나오고 화살표가 안쪽에서 바깥쪽을 향하는 형태로 나와요. 이 반지름과 치수를 입력할 때 이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가 나와요. 치수의 형태가. 근데 걔는 나중에 배울 디멘션 스타일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형태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때 알아두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 아크에다가 호 마찬가지로 DRA 들어가서 선택 바깥쪽에다 입력하게 되면 이 치수선이 중심까지 나와서 입력이 되고, 자, 이번에는 안쪽에다가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치수선이 문자까지만 나온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지름의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지름의 치수는 상단의 리본 메뉴에서 보시면 어떻게 여기 반지름 밑에 지름이 있어요. 반지름 밑에 지름 있어서 얘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디멘션의 D, 지름의 약자 다이아메타 DI에서 DDI 타이핑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자, 호나 원 선택하라고 나오죠. 호나 원 선택해 주시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빼주시게 되면 자, 똑같은 치수예요. 반지름이 25면 지름은 당연히 50이 되겠죠. 자, 50파이짜리 지름을 가진 치수가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앞에 이 기호는 파이라고 부르는 지름 기호예요. 그래서 얘는 지름 치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파이 기호 나오고 측정값 나오게 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지름 치수는 형태가 약간 틀리죠. 치수선이 반대편점까지 가서 화살표가 양쪽으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내가 DDI 단축키 치고 지름 치수 들어가서 선택해주고 안쪽에다가 치수를 쓰게 되면 반지름과 마찬가지로 치수 문자까지만 나오게 되는데 기호만 틀리죠. 그죠? 기호만 틀리게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자, 아크에서도 마찬가지 DDI 들어가서 홀을 선택하고 바깥쪽에다 빼주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화살표 2개 나오게 되고 안쪽에다가 입력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쪽에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보시면 각도나 반지름이나 지름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기호가 알아서 나와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치수 문자를 추가할 거다 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쓰시냐면 자, 각도 치수는 일단 보기 편하게 각도 치수 사이각이 옆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쓰는 중간에 치수를 쓰는 중간에 할 거다. 자, DAN 들어가서 첫 번째 객체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해 주시고 치수 선의 위치 지정하라고 할 때 옵션에 보시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문자 옵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텍스트 대문자 T 타이핑 해주시고 문자 옵션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새 치수 문자를 입력하라고 해요. 자, 앞에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공차를 쓸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죠. 이 기호의 약자 아는 방법은 텍스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차 기호의 약자는 %,
P예요. %P 써주고 측정값을 써야지 내가 나중에 수정이 되더라도 치수가 알아서 따로 다시 측정을 한다고 했어요. 측정값 열고 닫고 해주시면 엔터 이렇게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134도 각도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얘가 수정이 되면 이렇게 공차와 측정값 각도 기호까지 측정값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각도 기호까지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만약에 이미 썼다. 자, 만약에 내가 각도를 이미 썼다라고 하시면 똑같아요. 선택해 주시고 치수, 각도 치수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숫자 1번 눌러서 어떻게 여기 프로퍼티스 특성창 열어주시면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자 탭을 선택해 주시고 제일 아래 문자 재지정이 있었죠. 자, 공차 기호를 쓸 거면 %P라고 타이핑해 주시고 각도값, 측정값 쓸 거니까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공차 측정값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내가 얘 각도값이 변하면 측정을 다시 해준다고 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서클 1. 자, 1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중간에 치수를 쓰는 중간에 내가 문자를 입력할 거다. 자, dim radius 들어가셔서 자, 호나 1 선택하고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라고 할 때 옵션에 텍스트 보이실 거예요. 다 똑같아요. 이때 텍스트 대문자 T 타이핑하고 엔터 치고 들어가셔서 자, 측정값을 먼저 저는 쓸 거예요. 그러면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로 하고요. 뒤에 밀리미터를 추가할 거예요. 밀리미터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R25.mm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죠? R25mm라고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선택하고 위치 지정을 하고 할 때 텍스트 옵션 들어가서 측정값 앞에다가 R 쓰고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 밀리미터 하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R이 2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R, 레디어스의 약자는 측정값에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미 썼다. 내가 치수를 이미 썼어 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선택해 주시고 어디 문자 탭에서 문자 재지정 들어가셔서 자, 측정값 열고 닫고 뒤에 밀리미터 해줄 거야 라고 타이핑해 주시면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됐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름 치수 나와 있어요. 지름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름 치수도 내가 자, DDI 들어가서 선택하고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라고 할 때 옵션에 문자라는 옵션 자, 클릭해 주시던지 대문자 T 타이핑하고 엔터 쳐서 텍스트 옵션 들어가셔서 자, 측정값을 먼저 쓸 거면 뭐예요?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 타이핑해 주시고 밀리미터 입력해 주시게 되면 어떻게 순서가 파이 50mm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파이는 측정값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나는 굳이 파이라는 이 기호의 약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미 썼다. 치수를 이미 썼어. 근데 뒤에다가 나는 밀리미터 붙이고 싶어. 선택해 주시고 자, 특성창에서 문자 탭에서 문자 재지정에서 자,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 해야지 뭐라고 했어요? 측정값.
이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에 현재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파이 기호와 50이라는 측정값이 포함이 된 거죠. 뒤에다가 내가 밀리미터라고 추가할 거야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파이 50파이 밀리미터라고 나오게 되는 거 확인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각도 치수나 반지름이나 또는 지름 치수는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문자를 추가해 줄 수 있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이 기호가 측정값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일단 특성창 지워주도록 하고요. 자, 치수에 보시게 되면 여기 호의 길이라는 애가 있어요. 제가 자주 그렇게 쓰는 애는 아니기 때문에 교환에는 따로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호의 길이, 아크의 길이값 입력하는 이 명령어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지금 아래쪽에 이 설명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아래쪽에 이 호의 길이라는 지수 dim 아크라고 나오죠. 자, 뭐 단축키 dim 아크 쓰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이콘 클릭해서 입력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호를 하나 그려 놓고요. 자, 호의 길이, 호 길이 선택해 주시고 선택 클릭해서 치수 문자의 위치 입력해 주시면 헷갈리니까 요거 먼저 그린 아크 컬러 바꿔주죠. 그러면 양쪽에 치수 보조선, 치수선, 그 다음에 측정값 마찬가지로 얘도 이 호의 약자, 호의 기호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볼게요. 다시 사이즈를 살짝 줄여보고요. 컬러 바꿔보도록 하고 다시 호 치수를 입력, 선택,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 클릭해서 입력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자, 쓰는 중간에 문자를 추가할 거다. 자, 호 길이 들어가서 선택, 그러면 옵션에 텍스트 보이시죠? 텍스트 T 타이핑하고 엔터 치셔서 자, 새 치수 문자를 입력하래. 자,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 해야 측정값이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밀리미터라고 입력해 주시면 요렇게 앞에 호의 기호까지 측정값에 포함이 된 거 확인되실 거고요. 자, 내가 이 호의 길이를 선택하고 안쪽에다가 써 주실 수도 있어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써줬는데 얘도 밀리미터 추가해 줄 거야. 이미 치수를 썼는데 추가할 거야.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숫자 1번 눌러 주셔서 어디 문자 탭에서 문자 재지정해서 측정 값은 뭐라고 했어요? 꺽쇠부등호 열고 닫고 여기에는 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이 호의 기호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밀리미터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었죠.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호의 길이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수업 치수와 출력 마스터하기 2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